자, 디스플레이만 파볼 거예요. 8월에 디스플레이만 파볼 겁니다. 한 번 더 쪼개볼 거예요. 얘는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또 찾을지 모르니까 다음 달에 또 찾으면은 얘 다시 리포트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나중에 얘 날짜만 바꾸면 얘 다시 업데이트 되니까 그대로 내면 되는데 얘 아까우니까 다시 복제하겠습니다. 요 화살표, 여기 화살표 요 부분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복제할게요. 복제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똑같이 디스플레이만 파볼 거예요. 디스플레이 옆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항목만 포함 누를 거예요. 자, 필터를 한 번 더 설정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디스플레이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월별 데이터를 받고 그 월별에서 이탈률까지 데이터를 봤어요. 그 이탈률에서 8월달이 이탈률이 높다는 걸 알고 8월달 것까지 파봤더니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률이 높다라는 것까지 알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탈했을까를 추정해 보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에 도착했는지, 어떤 페이지에 처음에 방문했는지까지로 한번 데이터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쪼갤 거냐면 사용자가 도착한 페이지, 방문 또는 도착 페이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쪼개볼 거예요. 요 기준으로 한번 쪼개볼 겁니다. 자, 기준으로 쪼개질 거기 때문에 이미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우스는 이미 측정 기준으로 가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30분 남았어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측정 기준에 가서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모르겠어요. 잘 이게 도착 페이지일지 방문 페이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검색해 볼게요. 도착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도착 안 나옵니다. 그럼 방문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충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방문 페이지 플러스 쿼리 문자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넣어보고 아니면 빼죠. 뭐. 얘 체크하시고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재빠르게 한번 넣어보시죠. 아니면 재빠르게 빼기.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계속 돌아가는데 조금 디스플레이 맞나요? 안 나오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 어딜까요, 여러분? 얘 어딜까요? 얘는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디스플레이 광고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더 파봐야겠지만 사실은 랜딩 페이지를 홈으로 떨어뜨렸는데 이탈률이 높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다음번에 디스플레이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품 리스트 페이지 또는 제품 상세 페이지 또는 프로모션 페이지로 랜딩 페이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준의 이탈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든가 적게 나온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사실은 사장님이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실 때 이 왜까지를 답을 찾으시려면 상당히 많은 기준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리포트를 남겨놨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온 리포트를 얘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시던 뭐 받으시든지 해서 얘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드신 거예요. 이번 달에 총 사용자는 몇 명인데 6월부터 7월 달까지는 이랬고요. 이 중에 이탈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채널의 이탈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채널은 디스플레이 광고로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음 달 광고나 앞으로 향후의 광고를 할 때는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매체인 경우에는 메인으로 떨어뜨리는 사이트 메인 홈페이지로 떨어뜨리는 광고보다는 제품 리스트 페이지나 제품 상세 페이지나 프로모션 페이지로 떨어뜨리는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광고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퇴근하고 내일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여기서 이렇게 쭉 계속 만드시다 보시면 10개까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A4에서 가장 많이 특징은 이 탐색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GA를 잘 쓴다, 어느 정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탐색 리포트에서 쓰시는 시간이 90% 정도가 됩니다. 이 기본 리포트 안 봐요, 잘. 왜요? 왜? 내가 꺼내고 싶은 거 내가 싹싹싹 해서 여기서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히스토리를 남겨가면서 내가 파보고 싶은 레벨의 수준으로 쭉쭉쭉쭉쭉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리포트를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구글에서 그래도 니네가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우리가 기본 리포트에서 보시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한번 파본 거고 다음 주에는 더 파볼 겁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것까지만 파봤잖아요. 랜딩 페이지까지만 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얘가 랜딩이 돼서 어떤 페이지를 갔는지 그리고 실제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배송 주소를 넣는 단계까지 갔는지 이거를 터널 분석이라고 해서 한번 파볼 겁니다. 어떻게 파냐면 대충 우리가 한번 볼게요. 원래는 흐름이 끝까지 한번 쫙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디스플레이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리포트를 추가할 건데 여기서 유입 경로 탐색 분석이라는 리포트를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입 경로 탐색 분석 리포트를 클릭해서 만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단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단계를 지정을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라서 걔를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만드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 있네. 저번 작년 기수 했던 거 같네. 유입 분석인데 얘는 그게 없네요. 그게 없네요. 그게 없고 다음 시간에 쇼핑 터널 분석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로 제품 리스트에 사용자가 들어온 거 제품 상세 페이지를 봤는지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결제 단계로 진입했는지 배송 정보를 넣었는지 결제 정보 잘 입력했는지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결제 정보 입력했는지까지. 이게 이제 퍼널 분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분석인데 이 단계별로 이제 이탈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탈률이 높은 구간을 개선하면 우리 서비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거야가 이제 그로스 해킹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장보다 특정 구간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율을 높여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성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게 이제 그로스 해킹의 기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얘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실 건데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이렇게 지정해주는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단계에 대한 값들은 GA에서 다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하고 나서는 또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여기 어떤 특정 단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왜 장바구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음 결제 단계로 안 넘어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를 파악해 보셔야 돼요. 사용자 흐름에 대한 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또 보고서를 추가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경로 탐색 분석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냐? 얘는 사용자의 경로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장바구니 추가라는 걸 단계로 지정을 해주면 장바구니 추가 단계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딴 데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로 갔는지까지를 다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쭉 한번 해볼 거고 분석하는 흐름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설계하는 건 따로 하셔야 돼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이 이벤트 설계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분석을 하실 때 이 이벤트들을 만나 보셨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벤트를 설계하라고 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고, 리포트 다음 주에 쓸 수도 있어서 이름만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없는 탐색 분석에 이름을 안 넣으시면 이 이름으로 돼 있어서 다음 주에 찾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이 리포트 본인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기초 분석 뭐 이렇게만 저장을 해 놓으시죠.